그 샌들이 그건 뭡니까? 샌들이가 샌델로 입는다 그래요. 샌들. 샌델. 예. 여자들 신발 샌들. 예, 샌들이 막 나와요. 샌들 치면 샌들이 막 뜹니다. 그래 신발. 그래서 그 샌들이가 그래서 이제 샌들이 뭐 그렇다 그런 얘기도 농담 삼아 했는데 이제 샌들한테 경제학을 가르친 선생이 너 어디 가서 나한테 경제학 배웠다 소리 하지 마라 그랬대요. 경제학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알케메오 마켓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재화를 생산하는 데는. 그 얘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자기가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논리가 시장을 떠나서 소위 말하면 경제를 떠나서 다른 영역으로 계속 침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참 힘든 얘기죠. 어느 영역까지 시장의 영역이고 어디로는 침투해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은 침투해서 안 된다. 의료는 침투해서 안 된다. 병력도 침투해서 안 된다. 성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경계가 상당히 불투명하기도 하죠. 그럼 그 영역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럼 국가가 하라는 얘기겠죠. 그럼 국가가 하는 것도 잘 작동하냐? 우리 국영기업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샌델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하고 관련된 문제나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겠죠. 그래서 의료보험은 아마 전 국민 의료보험에 찬성할 것 같고 그것도 그냥 의료보험은 낼 필요도 없겠죠. 국가적인 세금으로 다 하면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영국이라고 얘기하는 영국의 의료 산업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거든요. 결과적으로. 유능한 의사는 다 미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만 받으려면 뭐 3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시장 논리가 작동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군대 문제 같은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군대 문제 같은 건 우리는 뭐 이 병역 문제를 너무 이제 개병제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미국처럼 바꾸면은 많은 문제가 개선될 수가 있겠다. 물론 이제 전쟁이 나는 경우에는 미국도 똑같을 거예요. 전쟁 나면은 모병제에서 개병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시장 논리가 작동 안 한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이 확대되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철학적으로 뭐 논쟁 중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끊임없이 이제 샌델 입장에 서가지고 공공의료, 사립대학도 우리 지금 공립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일부 주장. 국공립대학, 사립을 다 국공립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대학까지.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서울대학 없애자, 뭐 연대고대 없애자. 그래서 시장 논리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2025년부터인가? 자립형 사립학교 다 없어지는 거죠. 현행 법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자립형 사립학교에서 돈 있는 애들 다니게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기는 받는데, 그게 과연 교육의 본래 목적하고 맞는 거냐.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는 고교 평준화를 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위해서는 시험 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부모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에 들어가
돈을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경우는 몇 천억이 들어가요. 1년에 몇 천억일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학교 보내게 하고 그 돈으로 못 사는 애들의 교육 여건을 좀 더 높여주는 게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시장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팽팽히 맞서는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정책 결정자들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립형사립학교 다니는 학부모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전부 현 정부에서 본 욕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애들은 외국어 보내고 과학고 보내고 나왔는데 다 그거 반대하잖아요. 없애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미국 반대하면 카츄샤 아들 보내 욕먹고. 그래서 샌델의 그런 주장은 이제 미국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보면은 랭킹 20위 안에 드는 대학이 전부 사립대학이거든요. 미국 대학들이 보면. 공학금도 지금 6, 7만 불 될 거래요. 그러나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돈이 없어서 하버드 대학 못 다니는 사람은 없다라고 딱 적어놨어, 총장이. 왜 그런가 하면 가계소득이 5만 불 안 되는 가정에 들은 다 무료입니다, 하버드는. 그리고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 딸이 예일법대를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인권 변호사래요, 미국서. 그래서 야, 돈 좀 벌지 그러냐 그랬더니 예일법대가 미국 제일 좋은 법학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성적에 그레이드를 안 매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A, B, C, D가 없대요. 패스페일이고. 그리고 졸업을 해서 소득이 6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걔 공납금 론한 거를 다 갚아준대요. 되게 대학 졸업하면 론을 20만 불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역할을 해. 인권 변호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은 지금 미국 명문사립의 법대 나오면은 소위 말하는 14 정도 나오면은 초임이 15만 불. 몇 년 전에 2015년에 15만 불이었어요. 초임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바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런데 안 가잖아요. 하버드 출신하고 예일 출신은 돈 벌러 안 가요. 되게 공적 영역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사회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들은 무조건 5년씩 시골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는데 강남에 병원 개업하지 말고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간판 걸고 장사하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돈도 싼 값으로 댕기고. 그래서 오히려 샌들 같은 그런 주장이 한국엔 좀 적용이 됐으면 싶어요,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니, 돈을 많이 벌어서 기부를 하든지. 물론 의사들이 좋은 일 많이 하지요. 그래서 좀 가진 분들이 조금 사회를 생각하는 건 자발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좋은 사회이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성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사람들의 분노가 많아가지고, 사회가, 실질적으로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두 번째하고 관련돼서는 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다가 뒤에 가면은 또 공화주의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경제 제도는 성장 분배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자치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고 판단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건 시장을 전면적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샌달의 입장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럼 어떤지 간에 하여튼 높은 이런 하버드 교수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반응은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야단을 치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상적으로는
옛날 시 같으면 시골 공동체 있잖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거기에 마을의 모든 문제들을 마을 주민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시골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결정을 했지만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되어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그런 기회는 또 없잖아요. 뭐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그냥 관리사무소 다 알아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또 일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린 뭐 지금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하니까 아파트에 누가 관심을 가지면 살아요. 그러나 아파트에 좀 뭐 그런 공동체가 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린 자꾸 이사를 다녀서 문제인데, 뭐 공동 육아 얘기도 좀 하고, 애들 교육 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주로 좌파에서 많이 벌어지죠. 공동체 운동이. 이거 일종의 공동체주의라고 봐요. 그리고 국가에서 뭐야? 그것도 막 팍팍 밀어주잖아요. 뭐, 어디, 뭐 성산 공동체인가? 뭐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시장이 하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다 돈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뭐 협동조합이 다 그런 거예요. 협동조합이 다 그런 거예요. 뒤를 보면은 전부 그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거기 제품을 국가기관에 사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서 삼성, LG 컴퓨터 못 삽니다. 전혀 모르는 중소업체를 사라는데 고장나면 고칠 수도 없어요. 회사 망하고 없어요. 프린터도 그렇고. 그리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국가 돈이니까 뭐 상관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게 참 시장 논리가 문제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시장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나 경제를 운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시장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실패한 게 아닌가. 뭐, 방향은 옳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방향만 올라서 머리에 거꾸로 가는데. 예? 의도가 좋지 않냐. 의도가 좋죠. 의도 나쁜 정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숨기려고 하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강남이죠. 여기 강남 집값 잡겠다고 여러 사람 잡는 거 아니에요. 안 잡혀요. 지금 뭐 전 국민들이 다 그냥 흥분해 있고 자기 집값 계산하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값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시스템도 바꾸겠다는 거니까 이 야단이 나가지고 지금 뭐 집값이 지금 80% 올랐다 그래요? 얼마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 세금 폭탄 7월달부터 재산세 나오잖아요? 그거 뭐, 또 한양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재산세를 적당히 내는 건 합당하긴 하는데 너무 많이 내면 곤란하잖아요. 갑자기 불어나면은. 삶의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전 문제점이 거기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그 재산세 매기는 게 예측 가능하게 매긴다는 거 아니에요. 살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매긴다는 거예요. 1년에 몇 프로씩 올려서 매긴다. 그러면 내 인생 계획 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뭐 강남에 집 가신 분들이 10년 전에 집 산 사람들이 이거 알고 샀어요? 그 당시는 그냥 뭐 크게 비싸지 않게 강남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하나도 안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을 지금 막 내라고 하니까 이거 한장을로 다니겠어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 그럼 이사 가라고 그랬잖아. 우리 옛날 어느 대통령. 그 쉬운 일도 아니야. 지금 이사도 못 가요. 뭐 양도세 있지, 뭐 또 뭐예요? 취득세 있지. 꼼짝달싹을 못 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원칙을 몰라서 나오는 제도고, 결국은 자기들의 의지대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따라하는 사람들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집값 내린다고 하고 집안 사람들 지금 성질 나죠.
그래서 다 성질나 있는 거예요. 집 있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성질나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 성질나 있고, 그리고 국민들도 울분해요. 옆집은 저렇게 오르면 나는 왜 안 올라? 뭐 이런 사람들이 또 많고, 시골 사람들도 성질나요. 춘천 집값 있는 사람도 오르지도, 춘천도 물론 많이 올라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 서울서 막 집값 오른다면은 성질나죠. 자기 집값은 안 오르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렵겠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손을 대야 할 곳과 안 될 곳을 구분을 못해서 정치라면 어렵다. 시장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물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직장, 자영업자들 지금 뭐 춘천도 지금 가면 보면요. 임대가 막 생겨요. 임대가 건물에. 어제는 정식 먹으러 갔다 왔더니 6층인가 7층인데 2층 놔두고 다 임대야. 다 나간 거예요, 망해서. 뭐 왜 그렇게 됐냐, 이거 왜.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게들, 그걸 공실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현 정부에서는 우리가 정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불가피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공실률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거 다 망하는 건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겠다. 어려운데 이제 문제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유권자가 바꿀 수밖에 없어요. 유권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